하피 플레이타임 챕터 6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질 수도 있으며 출시일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팀이 공개한 독점 비하인드 스토리와 프랜차이즈의 미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챕터 5의 새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티스트 벤자민님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 공개한 수많은 컨셉 아트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플레이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지역이 컨셉 아트를 통해 이전 챕터의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프로젝트 플레이타임의 사물함, 플레이케어의 아기 침대, 그리고 챕터 3의 다른 지역에 있던 브론 램프와 스마일링 크리터즈 베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디테일입니다. 다음으로 미스 그레이시 구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난감 프로젝터의 데이자인과 무거운 배터리의 컨셉 아트입니다. 배터리는 최종 게임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임 내 포스터들의 비하인드 아트도 공개되었습니다. 스위트 스트리트 인형의 집, 포스터 2가지 버전과 고성능 배터리 사용 설명서 2가지 버전입니다. 어떤 버전이 게임에 포함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렇게 원본 그대로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허기가 말썽꾸러기 장난감들을 넣어야 했던 나쁜 장난감 상자 디자인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장난감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즉 우리는 장난감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박시부나 듀이 더 도만과 같은 특정 캐릭터를 테마로 한 다양한 디자인이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벤자민은 관찰실 접수구역의 여러 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기 다른 바닥 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종 버전과 큰 차이점은 원래 벽에 친근한 그림들이 가득하여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최종 버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찰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독서 공간의 아트워크입니다. 또한 이곳의 다양한 장식물들도 이전 챕터를 연상시키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묻힌 장난감 상자, 챕터 키 기체를 본뜬 장난감 세트, 그리고 챕터 3의 경주용 자동차를 본뜬 침대 등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스마일링 크리터즈의 실제 큰 몸통의 머리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세 캐릭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죽고 미스 그레이시나 릴리 러브 브레이즈가 수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분명 멋진 디테일이었을 것이고 추가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트 스트리트 입구의 아트워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종 버전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투영실 구역과 주변 지역이 다르게 보인다는 점을 제외하면 컨셉 아트를 뒤로하고 개발자 스펜스가 챕터 5 작업과 다른 협업에 대한 방대한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체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가 공개한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챕터 오브 ARG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여기에는 캣냅 제한 ARG 테이프의 초기 버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캣냅은 최종 버전처럼 실제 TV를 보는 대신 여기서는 지블렛의 지팡이가 있는 제한된 비난, 썸네일의 원본 버전과 해당 테이프의 CCTV 영상 원본 몇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RG 말미에 프로토타입에게 실험을 당했던 프레스턴 윌러드 실험체의 실제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캣비의 머리, 반조의 몸통, 도그데이의 왼팔, 부기봇의 오른팔, 브론의 왼다리,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서푸프스 어랏의 오른다리가 합쳐진 존재였습니다. 여기에는 프로토타입이 실험을 진행하는 장면, 챕터를 시작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이 광고를 삽입하는 미사용 오프닝샷, 그리고 거터 플러시의 눈이 최종 버전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방을 이리저리 움직이도록 되어 있던 미사용 엔딩 버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뒤로하고 개발팀의 새로운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게임 리액터는 몹의 크리에이티브 개발 수석 디렉터인 조지 크르스틱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콘솔 팬들을 위해 조지는 챕터 5가 언제 콘솔로 출시될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질문받았습니다. 조지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콘솔 개발은 인증 절차, 최적화, 그리고 각 플랫폼에서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단순한 포팅이 아닙니다. 우리는 콘솔 플레이어들이 PC 플레이어들과 동일한 수준의 완성도와 성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품질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큰 내용은 없지만 조지는 파피 플레이타임 영화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그는 간단히 파트너인 레전더리 픽처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정보가 준비되는 대로 더 많은 것을 공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작업 중이라는 확인은 되었지만 아직 공유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챕터 5 출시 이후 개발자들이 끊임없이 받아온 질문이자 조지가 다시 한번 질문받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의 세계는 하나의 공장이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챕터 5를 되돌아보고 커뮤니티와 함께 출시를 축하하며 다음에 나올 모든 것이 신중하게 기획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요가 있다고 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유니버스의 진정성을 보호하는데 확실히 확장될 계획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당분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지난 챕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의 미래에 매우 좋은 징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챕터 5가 출시된 지 한 달 밤이 지났으니 챕터 6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몹앤 몹이 새로운 작업에 뛰어들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챕터 6과 챕터 5보다 출시까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업데이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EO 잭 조도 직접 개발 소식을 전하며 돌아왔습니다. 최근 디스코드에서 약간의 트롤링을 하고 자신에 대한 AI 밈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등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조지는 버라이어티와 인터뷰를 통해 프랜차이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조지는 챕터 5 출시 후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출시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며 우리 팀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이번 출시의 영향과 그것이 챕터 5에 대한 피드백과 반응은 놀라웠고 우리는 또한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작품은 정말 큰 임팩트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화여야 합니다. 우리는 플레이어들이 함께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파피 플레이타임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는 이 지난 챕터를 평가하고 이를 미래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려 한다는 그의 이전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챕터 5, 특히 그 게임 플레이는 외부 팬덤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지난 게임으로부터 큰 진화를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발팀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챕터 6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프랜차이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원작 게임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잭은 이 기사에서 이에 대해 실제로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두죠. 제 생각에는 잭이 챕터 6가 마지막 챕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리즈의 종반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러 챕터와 여러 해 동안 계속 이어진다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챕터가 6개라면 제 생각에 각 챕터가 3막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잭은 파피 플레이타임이 어린 팬부터 나이든 팬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팬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령을 낮춘다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3세 아이들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PG-13 또는 높은 10대 연령대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섬뜩하고 어둡게 만들고 싶습니다. 즉, 챕터 6와 프랜차이즈의 미래는 PG-13 등급 범위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어두운 테마를 탐구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몹은 항상 모든 챕터가 이전 챕터보다 더 어둡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챕터마다 공포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때로는 잘못된 면동물, VHS 테이프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조거나 테이프처럼
챕터 후반부에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기 챕터 6은 소식입니다. 자, 이 모든 업데이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